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단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현재는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기술이 뒷받침된 탄탄한 의료 인프라와 백신을 별다른 차질 없이 보급한 보건당국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 확대에 영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백신 접종 속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접종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의료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당국은 백신을 맞는 사람을 확인하고 중복 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권 배포를 도입했습니다. 일단 일본은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확보한 주력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입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사용 승인을 마쳤는데 이는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대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100만의 접종분을 무상 제공하기로도 했습니다. 물론 진짜 무상은 아닙니다. 백신을 앞세운 외교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100만의 접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6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에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대만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 접종분을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달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도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잉여 백신을 적기에 활용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백신 외교전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백신 물량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이 이처럼 백신 외교전에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데는 해외에서 드물게 접종 후 혈전 사례가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식 접종에서 당분간 제외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일본의 공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백신 공동 배분 계획인 코백스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은 대만과 베트남에 백신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기구와는 별도로 기부하는 결정을 놓고 다른 곳을 통하면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원하는 국가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일본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각인시키고 더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템플대학교 도쿄 캠퍼스의 히로미 무라카미 정치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일본이 코백스를 거쳤다면 백신이 향할 곳을 지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만과 대만 국민들이 일본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해줬고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풀이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백신을 지원받은 대만은 자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2101의 벽면 전광판에 일본어로 대만 일본의 유대와 감사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제4차 지역 감염이 확산하며 백신 공급에 비상이 걸린 베트남도 일본 정부의 지원의 화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 백신 접종률은 최악에 가까운 것입니다. 문제는 백신 대상자를 분류해 실제 접종까지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동원해 도쿄도와 오사카부에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를 차렸습니다. 또 각 지자체도 백신 접종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예약을 하고 백신을 맞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한 접종권의 배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부터 차질이 생겼습니다. 백신 접종센터를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예약이 되고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종 예약을 하려면 지자체 코드, 접종권 번호 등을 입력해 인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접종권에 기재돼 있어 접종권을 배포받아야 예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접종권이 없으면 예약을 할 수가 없는데 접종권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탓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접종권 자체를 제때 발송하지 못한 지자체가 곳곳에서 속출했다고 합니다. 도쿄도 분교구는 60에서 64세 주민에게 18일 접종권을 발송할 계획이고 40에서 59세에게는 이달 말 12에서 39세에게는 다음 달 8일에야 접종권을 보낸다고 합니다. 더 심한 곳인 도쿄 주호구의 경우 60에서 64세 주민에게 접종권을 보내는 중이며 59세 이하에게는 언제 발송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예 도쿄 시부야구는 64세 이하 주민의 접종권을
7월에 발송할 계획이었다고 하니 접종률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걸 알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갑작스런 연령 제한 철폐로 발송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지만 이달 말이 되어서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성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접종권에 관한 당국의 설명은 부실하고 일관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접종센터에서는 접종권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코드와 접종권 번호를 아마 알려줄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개별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역당국이 각 시기별 접종 대상을 정하면 지자체는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을 분류하고 접종을 진행하는 각 의료기관은 접수받은 접종자를 확인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자 입장에서는 전화나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접종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포털이 제공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잔여 백신을 확인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접종 대상 외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약이 미달돼 추가 접종자를 받으려 해도 접종 희망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접수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잔여 백신 낭비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본 업체가 공급한 백신 냉동고가 온도가 상승하는 불량을 일으켜 수천 명 분량의 백신이 폐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은 인구 비율은 14일 기준 전 세계 20.79%, 한국은 24.51%, 일본은 14.5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접종권 발송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인데요. 일본의 우편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0일에 6만 7천 명 이상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군마현, 사이타마현 등 4개 우체국에서 300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하면 분실하는 우체국인데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믿고 맡길 수나 있을까요? 일본은 정말로 아직도 인터넷 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편 발송이 늦어지고 있어 접종을 못하고 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무척 늦습니다. 시장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늦는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랑 비교한다면 압도적으로 인구 많은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약은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백신을 맞지도 않았는데 맞은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8월 이후에나 통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 폐지를 하는 것은 좋으나 우편으로 접종권을 발송하는 것은 올림픽 개막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이 더 나은 방안이겠지만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초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느리지만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웃긴 나라입니다. 접종권을 우편으로 보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국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도 대통령 선거용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멍청한 한국인들. 한국인들은 보안 및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보가 팔리던 말던 상관 안 합니다. 아마 중국에 다 팔아서 팔 것도 없을 것. 미련한 조센징. 나는 우편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재중 문제, 분실 문제 등등을 따져봤을 때 한국처럼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댓글은 100% 자이니치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에게 줄 백신은 없다.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라. 다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반응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화로 넘어가고 있고 한국은 이미 디지털화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보안 따지면서 서류를 분실한 사실엔 입을 꾹 닫는 일본인들이 귀여울 정도입니다.